여러분 반갑습니다. 반도체 오빠 천만세입니다. 오늘은 벌써 목요일이네요. 목요일 아침 새벽 시간 6시입니다. 또 여러분과 함께하는 시간이기 때문에 늘 즐겁고 행복하고 신나죠? 신나지 않습니까? 또 하루를 시작한다는 게 이게 하루를 또 이렇게 여러분들과 함께한다는 게 정말 고마운 거예요. 항상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루하루 보내도록 노력합시다. 항상 감사를 잊지 않아야 돼요. 감사함. 어느 순간부터 감사함을 좀 잃어버린 것 같더라고요. 보니까 그 당연하듯이 느끼는 그런 부분이 좀 있었는데, 하여튼 하루하루 감사하게 보내보자고요. 제가 딱 두 명의 기업인을 좀 좋아하는데, 뭐 존경까지는 뭐 그렇다 치고, 하여튼 좋아하는 기업인은 이건희 회장하고 우리 정주영 회장, 우리 고인이신 정주영 회장님 참 대단하신 분이잖아요. 그 유명한 말 있잖아요. 이봐 해보기는 했어. 이런 말. 인생 명언에 대해서 한번 여러분들에게 짧게나마 전달토록 할게요. 첫 번째, 그 무슨 일이든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해내는 법이다. 해내는 법이라고 합니다. 의심하면은 의심하는 만큼 그밖에 못 하겠죠. 의심하는 만큼밖에 못 하는 거니까 할 수 없다고 생각하면은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여튼 무슨 일이든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야 돼요. 그 두 번째는 어떤 실수보다도 치명적인 실수는 일을 포기해 버리는 겁니다. 포기해 버리는 것. 조금만 어려우면 포기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너나 나나 할 것 없이. 세 번째는 사람은 적당히 게으르고 싶고요. 적당히 재미있고 싶고 적당히 편하고 싶어 하죠. 그 적당히의 그물 사이로 귀중한 시간을 헛되이 빠져나가게 하는 것처럼 우매한 짓은 없다.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네 번째는 내가 평생 동안 새벽 일찍 일어나는 것은 그날 할 일이 즐거워서 기대와 흥분으로 마음이 설레기 때문이다. 여러분도 그렇지 않나요? 일찍 일어나는 거 설레지 않습니까? 흥분되기도 하고. 다섯 번째는 자기 자신의 실패는 가슴 깊이 새겨두어야 한다. 실패를 망각하는 사람은 또 다른 실패가 있을 뿐이다 라고 하죠. 여섯 번째는 길이 없으면 길을 찾고 찾아도 없으면 길을 닦아가면서 나가면 된다. 그런 이야기도 있고요. 거듭된 실패에 더 이상은 무언가 이루지 못하겠다는 생각이 든다면 정주영 회장의 말씀을 한번 꺼내 읽어볼 필요성이 있어요. 이 성공은 운으로 얻어 걸린다고 생각하면서 난 왜 하는 일마다 잘 안 되는 걸까? 뭐 이런 얘기를 하죠. 재수가 없네 하며 탓하지 말아야 한다는 거예요. 시련이란 뛰어넘으라고 있는 거지 걸려가지고 엎어지라고 있는 것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혹독한 그런 시련을 견디고 뛰어넘는 그런 산 공부를 해가면서 이제 강인해졌다고 합니다. 여러분이 여기서 멈추고 무엇도 하지 않는다면 정말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을 겁니다.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아요. 정주영 회장은 시련은 뛰어넘으라는 것을 거듭 강조를 했어요. 언젠가 이 모든 시련을 이겨내고 생각하는 모든 것을 이뤄낼 것이라고 스스로 다짐해야 한다는 겁니다. 다짐하자. 여러분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다짐을 해봅시다. 다시 한번 새벽 시간에 다짐을 하자. 열심히 살자. 하루하루 최선을 다하며 살자. 뭐 그러면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또 SK 하이닉스 관련된 이야기들도 있는데 삼성 이야기도 있고요. 요즘 보니까 그 D램은 그 경기도 이천, 랜드 플래시는 충북 청주. 이게 SK 하이닉스가 창립 후에 지켜온 생산 전략이라고 합니다. 이 오랜 전략에 변화가 생긴 거는 지난 해부터였다고 하네요. 생성형 인공지능 기술이 본격 확산되다 보니까 이 필수 부품으로 꼽히는 HBM 수요가 이제 폭발해서 그런 것 같아요. 하이닉스는 지난해 그 청주 P15이라고 하나? 하여튼 M15 공장의 그 빈 공간에 HBM 패키징 라인을 넣기 시작했고요.
24일에는 당초 낸드 플래시용 최첨단 공장으로 계획된 M15X를 D램의 생산기지로 바꾸는 결단을 내립니다. 생산 시설이 부족해서 HBM 주문에 대응하지 못하는 상황을 이제 방지하기 위해서 그런 것 같은데, 하이닉스가 M15X를 D램 생산기지로 바꾼 가장 큰 이유는 HBM 수요가 급증하고 있다고 합니다. HBM은 D램을 8개 또는 12개를 쌓아가지고 데이터 처리 속도하고 그 용량을 높인 고부가가치 D램입니다. 그래서 그래픽 처리 장치하고 함께 그 AI 가속기, 이 가속기의 핵심 부품으로 꼽히는데, 이 글로벌 투자은행 그 골드만삭스에 따르니까 22년 33억 달러 규모였던 글로벌 HBM 시장이 26년에는 230억 달러로 커질 거라고 합니다. 이렇게 하이닉스는 5세대 HBM인 HBM3하고 6세대 HBM3E 등 첨단 HBM 시장을 주도하고 있어요. HBM 큰손인 엔비디아와의 끈끈한 관계를 바탕으로 해가지고 HBM 시장의 절반 이상을 가져오고 있고, 그 HBM3 이상 그 첨단 제품만 놓고 보니까 90% 이상 점유하고 있다는 그런 분석도 있더라는 거죠. 이런 하이닉스의 약점은 부족한 생산 능력이었어요. HBM은 고도의 기술력은 기본이고 복잡한 공정에도 빠르게 그 대응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일반 D램하고 동일한 생산량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생산 시설이 최소 2배 이상 필요하고, 하이닉스는 쏟아지는 D램 주문에 대응하기 위해서 공장을 빠르게 늘리는 것이 필요하죠. 그래서 하이닉스는 낸드 플래시 생산 기지를 포기하면서까지 HBM을 선택을 했고, 그래서 보니까 생산 시설을 먼저 확보해 놔야지 주문이 들어왔을 때 빠르게 생산하고 있다. 그래서 설비 투자 속도는 시장 상황에 맞춰서 조정하게 될 거라고 하이닉스는 언급을 합니다. 반도체 업계에서는 이번에 M15X의 그 생산 전략 변경이 시장의 우려를 불식시키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고 있어요. 그동안 시장에서는 삼성전자 대비 절반에 못 미치는 하이닉스의 D램 생산 능력 때문에 최후의 그런 승자는 삼성전자가 될 거라는 그런 분석을 내놨는데, 하이닉스가 그 HBM 주문을 다 소화할 수 없는 만큼 고객사들이 삼성전자로 옮겨갈 것이라는 이유에서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하이닉스가 대규모 투자를 결정하자 HBM에 대해서는 기술뿐 아니라 생산 능력까지 주도하겠다, 그런 평가가 나오는 거죠. 하이닉스는 이번 투자에 대해서 반도체 공급 기지로서의 한국의 위상을 높일 거라고 자평을 했어요. 최첨단 제품 생산 기지는 한국이라는 점을 분명히 한 것이에요. 그래서 하이닉스 사장은 이번 투자가 회사를 넘어서 국가 경제 미래 보탬이 되는 큰 발걸음이 될 것이다, 그렇게 확답을 한 거죠. 하이닉스가 국내 대규모 투자를 결정한 만큼 우리 정부도 미국이나 일본처럼 보조금을 지원한다는 그런 목소리도 있습니다. 그래서 한양대 교수가 경쟁국의 보조금 정책으로 국내 기업들은 원가 경쟁력 역전의 상황에 놓여 있다,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보조금 좋으면 좋은데 지금 나라에 돈이 없어가지고 과연 그게 될지는 좀 더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하여튼 뭐 경쟁이 치열해요. 지금 보니까 HBM의 그 주도권을 뺏기지 않으려고 저렇게 이제 발악을 하는 겁니다. 발악하지 않으면은 제가 볼 때는 삼성한테 뺏겨요. 당연히 삼성이 뭐 가만히 있겠습니까? 호구 아닙니다. 처음에는 이제 스타트에서 좀 늦췄지만은 그 다음부터는 삼성전자가 압도적으로 이길 수 있다, 저는 그렇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결국 하이닉스 똥짓한 거예요. 하이닉스도 좋은 기업인데 지금 완전 비상이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요즘 삼성에 투자한 그 개인들이 수익률 게임에서 외국인들에게 완승을 거두는 것 같아요. 완승. 최근에 한 달간 삼성전자의 주가 변동성이 급격하게 좀 커지고 있는데, 이런 상황에서 고점 매도, 저점 매수, 이런 전략이 성과를 내고 있습니다. 한국거래소 보니까 삼성의 주가는 지난달 20일 젠슨 황 엔비디오 CEO가 삼성의 그 고대역폭 메모리죠, HBM을 검증하고 있고요. 기대가 크다고 이제 발언을 했습니다. 그래서 가파른 랠리를 이제 시작을 했어요. 72,800원이던 주가가 이달 4일에는 85,300원까지 올랐는데 12거래일 만에 18%가 넘는 상승률을 이제 기록을 한 거죠.
이렇게 주가 상승을 이끄는 것은 외국인이었습니다. 이 기간 외국인들이 5조 6,150억 정도 규모의 삼성전자 주식을 순매수하면서 주가 8만 원 회복을 이제 주도를 한 거죠. 기관 애들도 1조 2,486억 정도 사들여 가지고 상승에 일조를 했고, 반대로 개미들은 6조 7,320억 정도 매도 우위를 나타내면서 차익 실현에 이제 집중을 합니다. 결과적으로 개인들의 전략이 적중을 했어요. 8만 5천 원대에서 더 치고 나가지 못하던 주가가 기관의 차익 매물에 밀려서 23일 다시 7만 5천 원까지 내려온 겁니다. 이렇게 대규모 순매수로 이제 주가를 끌어올렸던 외국인들이 이제 고스란히 손실을 본 것 같은데, 특히 외국인은 삼성의 주가가 8만 원이 깨진 지난 17일부터 23일까지 4거래일간 9,596억 정도 순매도하면서 자존심을 구긴 거죠. 반면에 차익 실현을 했던 개미들은 이 기간에 다시 삼성전자 주식을 사모았습니다. 외국인의 매수세가 주춤해진 10일부터 전일까지 순매수 규모는 1조 3,366억 원에 달하고요. 삼성의 주가가 반등할 것이라는 데 배팅한 것 같아요. 여기에 기관애들도 8만전자를 겨냥해서 저가 매수에 나서면서 상승 배팅에 동참을 합니다. 이 같은 전략은 이날 삼성전자가 4.11% 오른 78,600원에 마감을 하면서 또다시 성공하는 모습이더라고요. 외국인도 또다시 매수에 나서면서 주가를 이제 끌어올린 거죠. 전문가들은 AI 투자 확대가 진행 중인 만큼 삼성전자 등 관련주의 수혜가 분명하다는 그런 시각이 있어요. KB증권에서도 엔비디아의 주가 변동성이 높아지면서 일각에서는 AI 생태계의 그 확장 지연 가능성을 좀 우려하고 있다. 하지만은 AI 수요 기업의 AI 채택 속도가 급증하고 있는 현실을 감안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그렇게 보는 것 같습니다. 뭐 거품만 아니었으면 좋겠어. 또 거품이면 골 때리는 거죠. 근데 거품까지는 아닐 것 같습니다. 요즘 보니까 해외 반도체 신공장하고 AI 데이터 센터 구축과 친환경 발전 확대 등은 과거의 반도체와 그 전력기기 사이클에서 볼 수 없었던 새로운 그런 수요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 반도체랑 그 전력기기 사이클이 과거의 사이클하고 달리 뭔가 장기화가 기대가 되는 이유라고 하는데, 뭐 잘 될 것 같아요. 보니까 널뛰기 하더라도 주가는 내가 볼 때는 또 완만하게 오르지 않겠나, 그렇게 보고 있고, 지금 당장 10만 전자 이렇게 여러분들 기대하시면 안 될 것 같아요. 10만 전자는 좀 무리입니다. 10만 전자를 하려면은 그만큼 주식을 수를 없애든지 아니면은 배당을 좀 끌어 당겨야 돼요. 배당을 좀 많이 줘가지고 했는데, 이제 그런 것들이 없다 보니까 주가가 조금 오르는데 좀 한계가 있는 것 같습니다. 하여튼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러분. 좋은 하루 보내시고요. 오늘도 목요일도 기쁨과 열정이 넘치는 하루였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